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금융소득 1,000만 원만 초과해도 전액 건보료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라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하면 직장보험료 외에 건보료를 별도로 따로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피부양자도 탈락합니다. 피부양자 따질 때는 부부 각각 따지고 건보료 부과할 때는 부부 합산합니다. 그런데 합산이 뭘까요? 두 사람 건보료를 합해서 부과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부부 소득과 재산을 합해서 부과한다는 뜻인가요? 두 사람 건보료를 각각 산출해서 합하는 것과 부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한꺼번에 부과하는 건 건보료 차이가 납니다. 부부 주소가 다른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자 부과하는데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과 공동명의 임대 수입은 어떻게 부과하는지,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2,000만 원 초과했을 때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도 연금 이야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연간 금융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해도 건보료에 영향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하면 건보료 부과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이라면 연간 121만 원 정도 건보료가 나옵니다. 공제해, 목돈급여, 목돈예탁, 최근 출시한 IMA 수익도 모두 금융소득에 잡힙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배당 투자를 하든 예금을 하든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서 하십시오.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하면 15.4% 떼고 장기 요양보험료 포함 건보료로 약 8.1% 나갑니다. 이자나 배당으로 1,500만 원 받으면 세금으로 231만 원 떼고 건보료로 121만 원 나갑니다. 1,500만 원 벌어서 약 24%인 352만 원은 세금과 건보료로 나갑니다. 세금 떼기 전 1,500만 원의 건보료 부과합니다. 내가 낸 세금에도 건보료가 붙는 겁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하면 골치 아픕니다. 직장 다녀도 건보료를 2번 내야 합니다. 직장에서 1번 내고 밖에서 1번 더 냅니다. 만약 공무원으로 퇴직하던 해 공제 목돈급여에서 몇 년치 이자로 한꺼번에 2,500만 원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가고 설령 바로 공무원연금 나오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하고 건보료도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만 연소득 2,000 초과하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데, 이렇게 탈락하면 부부 합산해서 한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지역가입자, 아내 직장가입자. 남편 금융소득 1,500만 원, 아내 금융소득 1,500만 원. 이 경우 남편 1,5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나옵니다. 직장가입자인 아내는 2,000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5.4% 세금만 내고 건보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부 둘 다 지역가입자인 경우입니다. 남편 금융소득 1,000만 원, 아내 금융소득 1,000만 원.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할 때는 부부 합산한다고 했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 금융소득 합해서 2,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에 대해 건보료 부과할까요?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1,000만 원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건보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예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에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이라는 의미는 두 사람 금융소득을 무조건 합해서 부과한다는 게 아니고 부과 대상이 되는 1,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합산하는 겁니다. 부부 합산한다고 남편 금융소득 1,000만 원, 아내 금융소득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각각 건보료 부과 대상인지 따져서 건보료 부과 대상인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두 사람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남편은 1,500만 원, 아내는 900만 원이면 2,400만 원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남편 거 1,500에만 부과합니다. 아내 900만 원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 1,100만 원, 아내 1,100만 원이면 부부 합산해서
2,200만 원의 건보료 부과하고요. 부부 합산 금융소득은 더 적지만 둘 다 1,000만 원을 초과해서 건보료는 더 많습니다. 가급적 1,000만 원 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1,000만 원에서 1원만 초과해도 전액 부부 합산해서 부과합니다. 아파트 4억짜리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건보료 산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4억은 시가나 공시지가가 아닌 재산 과표 기준입니다. 남편은 지역가입자, 아내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공동명의이니까 4억의 절반인 2억에 대해서만 건보료 부과합니다. 아내는 직장가입자라 해당 없고 남편 목 2억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둘 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4억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2억씩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부부 합산 4억에 대해 부과합니다. 둘 다 지역가입자인데 부부 주소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각각 건보료가 따로 나옵니다. 각자 재산 소득에 따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4억짜리 공동명의이니까 각각 지분이 2억이죠. 남편도 2억에 대한 건보료 내고 아내도 2억에 대한 건보료 냅니다. 여기서 세대당 1억을 기본 공제해 줍니다. 남편도 1억 공제해 주고 아내도 1억 공제해 줍니다. 4억짜리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는데 부부 주소가 분리되었다면 남편도 1억, 아내도 1억에 대해 건보료 부과하겠죠. 각각 1억 공제해 주니까요. 같이 살면 4억에서 기본공제 1억 공제하고 3억에 대해 부과하고요. 1억 공제하니까 같이 살면 1억만 공제합니다. 따로 살면 각각 1억 공제하고요. 그럼 주소가 분리된 게 유리할까요? 같이 사는 게 유리할까요? 주소가 분리되면 각각 1억씩 공제해 주니까 유리할 것 같아도 주소가 분리된 게 항상 유리한 건 아닙니다. 주소가 분리되어 각자 부과하면 재산보험료는 각각 92,800원 정도 됩니다. 부부 두 사람 합하면 185,6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살면 한 사람에게 144,000원 정도 부과합니다. 재산과표 4억짜리 공동명의인데 주소가 분리되어 있으면 부부 건보료가 185,600원, 주소가 같이 되어 있으면 144,000원입니다. 월 41,6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하면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부부 각각 2억에서 1억 기본공제하면 1억이죠. 점수는 439점입니다. 같이 살면 4억에서 1억 기본공제하면 3억이죠. 점수는 681점입니다. 439점짜리 2명, 681점짜리 1명이니까 2명분이 훨씬 더 큽니다. 재산 금액에 비례해서 부가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1억이면 439점이잖아요. 2억이면 586점입니다. 액수는 2배인데 점수는 2배가 아니죠. 그런데 항상 주소가 분리된 게 건보료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2억짜리 빌라가 공동명의인데 부부 주소가 다르다면 각각 지분이 1억이겠죠. 그런데 기본공제 1억 공제하면 건보료 제로입니다. 같이 살면 2억에서 1억 기본공제하니까 1억이 남습니다. 건보료 월 92,800원 정도 나옵니다. 정리하면 과표 기준 2억 이하 부동산 5대5 공동명의이고 부부 주소가 분리되어 있다면 아예 건보료가 없습니다. 건보료 아끼려고 부부 주소 분리할 사람은 없겠지만 궁금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과표 3억 이하면 주소가 분리된 게 건보료에서 조금 유리하고 3억 2천부터는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게 유리합니다. 시가로 8억 아파트 과세 표준이 약 3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8억 넘어가면 부부 주소 분리된 게 불리해지네요. 임대 수입과 건보료 알아보겠습니다. 임대 수입에서 필요경비 제외하면 임대 소득이 됩니다. 임대 소득은 재산처럼 기본공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많다고 유리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임대 수입에서 경비 제외하고
임대 소득으로 잡히면 그 금액 곱하기 7.19%가 건보료입니다. 예를 들어 경비 제외하고 임대 소득이 연 500만 원 잡히면 월 3만 원 정도 나오고 1,000만 원 잡히면 6만 원, 2천만 원 잡히면 월 1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금액은 장기 요양 보험료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제는 이보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금액만큼 그대로 건보료가 올라갑니다. 공동명의라면 임대 수입이 반으로 잡히고 거기서 각각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 제외하니까 유리해집니다. 건보료만 놓고 보면 임대 수입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연 2천만 원 임대 수입이 나온다면 둘 다 주택임대 사업 등록자라면 1,000만 원까지는 임대 소득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단독 명의라면 임대 사업 등록자라도 400만 원은 임대 소득으로 잡힙니다. 같은 임대 수입 2천만 원이라도 공동 명의이면 건보료 없고 단독 명의이면 건보료 내야 합니다.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1,000만 원까지는 건보료 영향 없다.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하면 전액 건보료 부과한다. 2천만 원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한다. 둘 다 탈락하면 부부 합산 재산 소득에 부과한다. 부부 주소가 다른 경우 각각 부과한다. 지역이든 직장이든 2천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가고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인데 과표 3억 이하라면 주소가 다른 경우 건보료에서 다소 유리하다. 과표 3억 2천 초과하면 주소가 다른 경우 건보료가 더 많이 나온다. 임대 수입은 공동명의일 경우 건보료에서 조금은 더 유리하다.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분배금은 건보료와 무관하고 금융소득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과 건보료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세금 건보료 걱정 없는 절세 계좌에서 수익 많이 내는데 집중하십시오.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